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사연은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직업 무시에 대한 통쾌한 반전 이야기입니다. 그냥 배달부가 뭘 해준다고? 요즘 애들은 꿈이 작구나. 누군가 여러분의 직업을 무시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의 주인공 지민 씨는 할머니 팔순잔치에 남자친구를 데려갔다가 큰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배달하는 남자친구의 정체는 전혀 달랐는데요. 재벌 2세라는 사실을 감추고 현장에서 모든 업무를 직접 경험하며 회사를 배우던 남자친구가 큰아버지에게 전한 허 한마디. 여러분도 이 통쾌한 사이다 한 잔 함께 마셔보시겠습니까?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교훈과 함께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함으로 판단했다가 민망해진 상황을 담은 이번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립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연 코너에 글을 보내는 27살 서지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남자친구와 우리 큰아빠 사이에 있었던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2년 동안 강준호 오빠와 연애 중이에요. 오빠는 제가 만난 남자 중 가장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우리는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단계였고, 그래서 지난달에 있었던 우리 할머니 팔순잔치에 오빠를 데려가기로 했어요. 오빠, 괜찮아? 우리 친척들이 좀 많아서.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던 기억이 나요. 괜찮아, 지민아. 할머니 생신인데 정성껏 인사드리고 싶어. 오빠는 항상 그렇듯 다정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잔치 당일 오빠는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깔끔한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 차림으로 할머니께 드릴 선물까지 손수 골라왔더라고요. 특별히 할머니 연세를 고려해 건강에 좋은 고급 홍삼 세트와 손수, 쓴 편지까지 준비했던 모습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식당에 도착했을 때 우리 가족 대부분은 오빠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특히 제 아버지는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오빠를 친근하게 대해 주셨죠. 준호 군, 우리 지민이를 만나서 행복한가? 아버지의 첫 질문에 오빠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지민이를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 대답에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저는 그 순간 너무 뿌듯했어요. 아버지는 중학교 국어 교사로 평생을 학생들과 함께 하신 분이라 사람 보는 눈이 정확하시거든요. 오빠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 정말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큰아빠는 달랐어요. 큰아빠는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퇴직하신 분인데 항상 자신의 성공담과 아들 자랑을 늘어놓곤 하셨죠. 오빠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큰아빠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죠.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민이 남자친구 강준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빠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큰아빠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 시선을 돌리셨어요. 그 옆에 있던 사촌 오빠 우진이도 오빠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에 속으로 괜찮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아직 오빠의 진짜 배경에 대해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있었기에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할머니는 오빠가 준비한 선물에 정말 기뻐하셨어요. 특히 손글씨로 쓴 편지를 받고는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셨죠. 이렇게 정성스러운 손주 사이가 생기다니 나 복이 많구나. 할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오빠는 정말 예의 바르게 모든 어른들께 음식을 권하고 할머니 옆에서 소소한 이야기로 즐겁게 해드렸어요. 많은 친척들이 지민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라며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때마다 제 가슴은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하지만 큰아빠와 사촌오빠 우진이는 계속 오빠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어요. 특히 우진이는 자신의 회사 이야기를 크게 하며
무언가를 과시하려는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이어질지. 팔순잔치는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오빠는 정말 완벽하게 첫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제 아버지가 오빠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셔서 정말 기뻤죠. 아버지의 인정은 제게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오빠가 가족들에게 어떤 인상을 남겼는지 살짝 물어봤어요. 어때? 우리 식구들 많지? 특히 큰아빠가 좀 차가우셨지? 오빠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지민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색한 건 당연해. 시간이 지나면 서로 알아가게 될 거야. 팔순잔치 메인 음식이 나오고 가족들이 다 함께 식사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오빠에 대한 질문들이 이어졌어요. 나이, 학교, 사는 곳. 그리고 마침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나왔죠. 준호 군은 어떤 일을 하고 있나? 큰아빠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서 약간의 시험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죠. 식탁이 조용해졌고 모두의 시선이 오빠에게 쏠렸어요. 저는 오빠가 어떻게 대답할지 알고 있었기에 내심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큰아빠의 반응이 궁금하기도 했죠. 오빠는 잠시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현재는 중식당에서 배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큰아빠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눈썹을 치켜올리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오빠를 쳐다보더니 짧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농담하는 거지? 그 나이에? 오빠는 미소를 유지한 채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실제로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만들고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아빠는 이제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요즘 애들은 꿈이 작구나. 그 나이에 그냥 배달부라니. 우리 우진이는 벌써 글로벌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데 말이야.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빠를 무시하는 큰아빠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오빠와의 약속이 있었기에 참았죠. 오빠는 자신의 진짜 배경을 밝히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큰아버지,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지만 큰아빠는 고개를 젓기만 했어요. 지민아, 내가 어려서 모르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데. 그 나이에 안정된 직장도 없이 어떻게 가정을 꾸리겠어? 테이블 주변의 분위기가 어색해졌고 사촌 오빠 우진이는 희죽거리며 오빠를 바라봤어요. 나는 지금 인턴인데 곧 정직원 전환될 거야. 너도 좀 제대로 된 직장 알아보는 게 어때? 우진 오빠의 무례한 말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때 제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형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성실하게 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군을 보면 성실하고 진지한 청년으로 보이는데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버지는 언제나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시는 분이었으니까요. 큰아빠는 코웃음을 치며 종혁이 너는 항상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해. 그래서 평생 교사로만 지내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아버지는 웃기만 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정말 화가 났어요. 오빠는 그 와중에도 평정심을 유지하며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공손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비록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저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치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오빠의 차분한 대답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큰아빠와 우진이는 여전히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할머니께서 상황을 감지하시고 화제를 돌리셨어요. 오늘은 내 생일인데 즐겁게 보내자. 준호는 지민이가 좋아하니 우리도 좋은 사람이야. 할머니의 그 말씀으로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지만 큰아빠는 계속해서 오빠를 평가하는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제 사촌 언니가 작게 귓속말로 걱정 마. 큰아빠는 원래 그래라고 위로해줬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불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후식을 기다리는 동안 큰아빠는 또다시 오빠에게 말을 걸었어요. 배달 일이면 월급은 얼마나 받나? 지민이 먹여 살릴 수 있겠어? 정말 민망한 질문이었지만
오빠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현재 수입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민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자신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아버지가 오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나는 준호 군을 믿어. 내 딸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선택을 믿는다는 뜻이야. 그 말씀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항상 믿음과 존중으로 저를 대해주셨고 오빠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여주셨으니까요. 팔순잔치는 그렇게 마무리되었고 우리는 다음 일정을 위해 자리를 떠났어요. 차에 탄 후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오빠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 지민아. 네 아버지께서 정말 멋진 분이시네. 존경스러워. 그날 저는 오빠가 큰아빠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며 더욱 사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얼마나 통쾌할지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팔순잔치가 끝나고 오빠가 우리 가족을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이미 오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아직 오빠의 진짜 배경에 대해 모르셨거든요. 그날이 오빠의 숨겨진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었죠.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오빠가 키를 누르자 반짝이는 검은색 고급 외제차의 불빛이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놀란 표정으로 오빠를 쳐다보셨죠. 준호야, 이 차가 내 거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오빠는 겸손하게 웃으며 아, 이건 회사 법인 차예요. 오늘 업무 때문에 잠시 빌려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지만 저는 오빠가 아직 모든 걸 밝히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걸 이해했기에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차에 탄 부모님은 고급스러운 내부에 다시 한번 놀라셨어요. 특히 어머니는 배달하는 회사에서 이런 차를 주나? 라고 작게 속삭이셨죠. 아버지는 그저 미소를 지으시며 오빠와 대화를 이어나가셨어요. 오빠가 운전하는 도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빠는 핸즈프리로 전화를 받았는데 상대방의 목소리에서 급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바로 확인해 주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에서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어서요. 오빠는 곧바로 미안한 표정으로 백미러로 부모님을 바라봤어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급한 업무가 생겼는데 가는 길에 잠시 회사에 들러도 괜찮을까요? 길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지. 준호야, 편하게 해. 일이 중요하니까. 아버지가 흔쾌히 답하셨어요. 차가 강남의 번화가로 접어들더니 웅장한 빌딩 앞에 멈췄어요. 유리와 철골 구조의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정면에 황제차이나 본사라는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버지의 눈이 커지는 게 보였죠. 잠시만요, 금방 올게요. 라고 말하고 오빠가 내리자 건물 앞에 대기하고 있던 경비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그 모습에 부모님은 서로를 쳐다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는 속으로 이제 슬슬 시작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죠. 오빠가 로비로 들어가자 우리는 차 안에서 기다렸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흥미로웠어요.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오빠에게 공손하게 인사하고 여러 사람이 서류를 들고 다가가 확인을 요청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지민아, 준호군이 저기서 어떤 일을 하는 거니? 어머니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으셨어요. 오빠가 직접 설명해 드릴 거예요. 저는 오빠의 의사를 존중하며 대답했죠. 약 10분 후 오빠가 돌아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아버지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해보게. 혹시 황제차이나가 내 직장이니? 오빠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쉬며 미소를 지었어요. 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황제차이나는 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회사입니다. 전국에 107개 매장이 있어요. 저는 현장 경험을 쌓기 위해 여러 매장에서 배달부터 주방, 홀 서빙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놀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으셨죠.
그런데 왜 그냥 배달한다고만 말했니? 사실은 회사 본부장 아니니? 오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아버님, 저는 부모님의 배경으로 평가받기보다 저 자신의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특히 지민이와 처음 만났을 때부터요. 그래서 모든 매장을 돌며 밑바닥부터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는 잠시 오빠를 응시하시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청년이라니 더욱 대견하구나. 처음 널 봤을 때 성실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어머니는 아직도 놀라심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그럼 아까 큰아버님이 배달부라고 무시했을 때도 오빠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실제로 배달 일도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남들의 평가보다 제 스스로가 얼마나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버지는 오빠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사업 철학부터 미래 계획까지.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남자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거든요. 집 앞에 도착해서 내리며 아버지가 오빠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오늘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 직업의 기천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멋지구나. 우리 지민이가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그날 밤 오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민아, 오늘 내 부모님을 뵈니 왜 네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자랐는지 알 것 같아. 특히 아버님이 정말 멋진 분이셔. 오빠, 고마워. 큰아빠가 무시했을 때 많이 속상했지? 아니, 전혀. 오히려 훌륭한 가르침을 받았어.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함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네 아버님처럼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오빠를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큰아빠와 우진 오빠와의 더 흥미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오빠의 정체가 드러난 다음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대형 쇼핑몰에 장을 보러 갔어요. 식료품을 구경하다가 어머니가 마침 큰아빠 가족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셨죠. 지민아, 저기 큰아버지랑 큰어머니 우진이도 있네. 저는 그들을 발견하고 인사하려 다가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사촌 오빠 우진이가 황제 차이나 유니폼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 빨간색과 금색이 섞인 특유의 유니폼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어머. 우진 오빠. 안녕하세요. 큰아버지, 큰어머니. 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큰아버지는 저를 보자 어제보다 훨씬 친절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지민이구나. 어제 잘 들어갔니? 네. 덕분에요. 근데 우진 오빠. 그 유니폼은 제가 일부러 물었죠. 우진 오빠는 자랑스럽게 유니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응. 내가 황제 차이나에서 일하게 됐어. 인턴으로 시작했는데 꽤 괜찮은 회사더라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설마 우진 오빠가 준호 오빠.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어제 큰아버지가 오빠를 무시했던 장면이 떠올랐고 이건 정말 운명의 장난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죠. 오, 정말?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야?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버지 지인 소개로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좋은 기회 있으면 잡아야죠. 우진 오빠가 뿌듯하게 말했어요. 큰아버지가 자랑스럽게 팔짱을 끼며 말씀하셨어요. 우진이가 글로벌 프랜차이즈에서 경력을 쌓고 있어 3개월 후에 평가 잘 받으면 정직원으로 전환될 수도 있대. 요즘 같은 취업난에 이런 기회 잡기 쉽지 않지. 저는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어요. 어제 오빠를 그냥 배달부라고 무시하던 큰아버지가 지금은 똑같은 회사를 두고 글로벌 프랜차이즈라고 표현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일해? 저는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강남 본점이야. 거기가 매출도 제일 좋고 본사와도 가까워서 승진 기회도 많대. 우진 오빠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우와. 그렇구나. 혹시 어떤 일을 해? 궁금증이 더 커졌어요. 일단은 홀서빙이랑 배달도 좀 해.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경험해보라고 하더라고.
근데 지점장님이 나 괜찮다고 칭찬해 주셔서 곧 더 중요한 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 우진 오빠의 말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우진 오빠. 혹시 알아? 우리 준호 오빠가 뭐, 너 남자친구 말이야? 배달하는 그 사람. 우진 오빠가 약간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 어머니가 제 팔을 살짝 꼬집으셨지만 저는 이미 말문을 열었어요. 응. 우리 준호 오빠, 황제 차이나가 바로 오빠 아버님이 운영하는 회사인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큰아버지와 우진 오빠의 표정이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큰어머니의 입은 O 모양으로 동그랗게 열렸고요.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우진 오빠가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어제 준호 오빠가 자신을 배달원이라고 소개한 건 현장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이야. 사실 오빠는 황제 차이나 운영본부장이고 오빠 부모님이 회사를 세우신 분들이셔. 큰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저 회사 사장 아들이란 말이냐? 네, 맞아요. 전국에 107개 매장이 있는 황제 차이나의 후계자예요. 제가 조금 뿌듯하게 말했어요. 우진 오빠는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표정이었어요. 그럼 내가 어제 그렇게 말했는데 어쩐지 지점장님이 오늘 아침부터 나한테 특별히 잘해주더라. 큰아버지가 급히 말투를 바꾸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내가 어제 농담했던 건데 준호가 기분 나빴을까? 내가 모르고 한 말인데. 어제는 그냥 배달부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달라지셨네요. 제가 조금 날카롭게 물었어요. 큰아버지는 당황하며 변명하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우진이도 지금 배달하고 있잖아. 모든 일이 다 소중한 거지.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야 깨달으셨네요라고 생각했어요. 우진 오빠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죠. 지민아, 혹시 너희 남자친구가 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우진 오빠가 조용히 물었어요.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오빠는 공정한 사람이니까 내 실력으로 평가받을 거야. 저는 약간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큰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제안했어요. 지민아, 내일 시간 괜찮으면 우진이 일하는 매장에 한번 와볼래? 준호 군도 함께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맛있는 거 대접할게. 순간 저는 큰아버지의 의도를 꿰뚫어 봤어요. 이제 오빠에게 잘 보이려는구나. 하지만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질 것 같아 수락했어요. 좋아요. 큰아버지, 내일 점심에 오빠랑 같이 가볼게요. 쇼핑몰을 나오면서 엄마가 작게 속삭이셨어요. 지민아, 내일 재밌겠다. 네. 엄마, 정말 기대돼요. 저는 미소를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오빠에게 전화해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결국 오빠도 웃으며 말했죠. 그래, 내일 가보자. 하지만 우진 씨를 곤란하게 하지 말자. 그저 친척으로서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 그런 오빠의 넓은 마음씨에 또 한 번 감동했지만 저는 속으로 큰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너무 궁금했어요. 내일이 정말 기대되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와 준호 오빠는 약속한 대로 우진 오빠가 일하는 황제 차이나 강남점으로 향했어요. 아침부터 오빠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오빠는 크게 웃으며 재밌겠네라고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우진 오빠의 인턴 생활을 어렵게 만들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그런 넓은 마음씨가 또 한 번 저를 감동시켰죠.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저희는 매장 앞에서 큰아버지 가족을 기다렸어요. 오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오늘따라 제 눈에는 더 멋있어 보였어요. 아마도 곧 벌어질 일들을 예상하며 느끼는 설렘 때문이었을 거예요. 저기 오시네. 오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큰아버지 가족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정장에 가까운 옷차림이셨죠. 특히 큰아버지는 넥타이까지 메고 오셨는데 지난번 할머니 팔순잔치 때보다 더 차려입으신 모습이었어요. 아이고, 준호, 지민이 벌써 와 있었구나. 큰아버지의 목소리는
어제와는 달리 엄청 밝고 친근했어요. 안녕하세요, 큰아버님. 오빠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우진 오빠는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제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였고 약간 긴장한 듯 보였죠. 우진 씨, 오늘 근무하는 날 아닌가요? 오빠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아, 네. 점심시간이라 잠시 나왔어요. 우진 오빠의 대답이 조심스러웠어요. 우리는 함께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죠. 평소같이 손님을 맞이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오빠에게 쏠렸고 갑자기 매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점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주방에서 급하게 뛰어나오며 오빠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본부장님,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미리 연락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순간 큰아버지와 우진 오빠의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특히 큰아버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창백해지셨죠. 괜찮습니다, 김 지점장님. 오늘은 개인적인 약속으로 왔어요. 오빠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점장은 이미 주방과 홀 직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어요. 빨리 나와. 본부장님이 오셨어. 순식간에 직원들이 줄을 서서 오빠에게 인사했고 주방장까지 모자를 쓴 채 나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큰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어요. 우진 오빠는 동료들 앞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져 당혹스러운 듯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우진 씨, 지점장이 갑자기 우진 오빠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친구 정말 성실해요. 본부장님 친척이었다면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우진 오빠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도 몰랐습니다. 라고 더듬거렸어요. 오빠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그 말에 매장의 분위기가 더욱 어색해졌어요. 지점장은 서둘러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VIP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특선 요리로 최고의 서비스를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2층의 VIP룸으로 안내받았어요. 매장의 일반 고객들은 이 특별한 상황을 구경하며 수군거렸죠. 계단을 오르는 내내 저는 큰아버지의 굳은 표정과 우진 오빠의 당혹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VIP룸은 중국 전통 스타일로 꾸며진 고급스러운 공간이었어요. 둥근 테이블에 앉아 지점장이 메뉴판 없이 오늘은 본부장님 취향에 맞춘 특별 코스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평소처럼 해주세요. 오늘은 그냥 손님으로 왔으니까요 라고 말했지만 지점장은 이미 최고급 요리들을 주문하고 있었어요. 큰아버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정말 몰랐네. 이렇게 큰 회사의 본부장이었다니. 오빠는 겸손하게 웃으며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곧 고급 중국차와 전체 요리가 나왔고 직원들은 계속해서 오빠의 안색을 살피며 긴장한 모습으로 서빙했어요. 몇몇 직원들은 우진 오빠를 보며 놀란 눈치였죠. 아, 그러고 보니 우진 씨는 어떻게 저희 회사에 지원하게 되었나요? 오빠가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우진 오빠는 목을 가다듬더니 요즘 취업이 힘들어서 아버지 지인 소개로 지원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김 지점장님이 칭찬하시더라고요. 오빠의 말에 우진 오빠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어요.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이 상황의 아이러니함을 느끼며 속으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배달부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오빠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빠는 시종일관 차분하고 겸손한 태도로 모두를 대했어요. 그런 오빠의 모습이 더욱 멋있게 느껴졌답니다. VIP룸에서의 식사는 그야말로 황제의 만찬이었어요. 계속해서 고급 요리들이 테이블에 올라왔고 서비스도 최상급이었습니다. 큰아버지는 계속해서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셨어요. 준호야, 정말 대단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네. 음식도 서비스도 일품인 것 같아.
큰아버지가 과장된 톤으로 칭찬했어요. 오빠는 겸손하게. 아직 부모님이 주로 운영하시고 저는 배우는 단계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우진 오빠도 평소와 달리 오빠에게 엄청나게 친절한 태도를 보였어요. 형님, 혹시 매장 운영 노하우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열심히 배우고 있거든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동안 큰아버지는 계속해서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죠. 식사가 절정에 달했을 때 오빠의 전화가 울렸어요. 오빠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라며 자리를 비웠고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큰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어요. 지민아, 너 대박이네. 잘 잡았다. 정말 내 남자친구 알고 보니 대기업 후계자였어. 이런 사람 놓치면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불편함이 커졌어요. 직업과 지위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큰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명백했으니까요. 하지만 곧 문이 열리고 오빠가 들어왔어요. 오빠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방금 전 대화를 들은 것 같은 표정이었죠. 혹시 문 밖에서 큰아버지의 말을 들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는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큰아버님, 큰아버지가 급히 웃으며 왜 그래 준호야? 라고 대답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제 장인어른 되실 분은 처음부터 저를 직업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명함이 아닌 인격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죠. 그 말에 큰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오빠가 방금 큰아버지의 말을 들었다는 걸 깨달은 듯 했죠. 큰아버님께서도 그렇게 보셨다면 오늘 같은 어색한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큰아버지는 당황해서 아니, 그게 내가 어제는 잘 몰라서 라고 말을 더듬으셨어요.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했어요. 어제 큰아버님 말씀처럼 배달일이 무시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배달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장 경험을 쌓은 이유도 그거니까요. 어떤 직업이든 귀천이 없다는 걸 몸소 느끼고 싶었거든요. 그 말에 큰아버지는 할 말을 잃어버린 듯 했어요. 우진 오빠도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오빠는 우진 오빠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촌 형님, 인턴 평가 걱정 마세요. 저도 모든 매장에서 배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조언하자면 직위보다 진심과 성실함이 먼저입니다. 그게 우리 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니까요. 우진 오빠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얼굴에서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색이 보였죠.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올 때 오빠가 계산을 하려고 했지만 지점장은 본부장님 방문은 항상 본사 접대비로 처리됩니다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매장을 나오면서 큰아버지가 오빠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어요. 준호군, 어제는 정말 미안하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오빠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앞으로 서로 더 잘 알아가면 되니까요. 라고 대답했어요. 큰아버지와 큰어머니, 우진 오빠는 먼저 자리를 떠났고 저와 오빠는 잠시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오빠, 정말 멋있었어. 제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뭐가? 오빠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까 큰아빠한테 한 말 너무 완벽했어. 시원한 사이다 같았어. 오빠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냥 진심을 말한 거야. 내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거든.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으로. 우리 아빠가 알면 엄청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지민아, 오빠가 제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어요. 나는 네가 내 집안이나 배경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해줘서 항상 고마워. 그게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야.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졌고 큰아버지도 중요한 교훈을 얻으셨을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인격에 있다는 것을요.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상황이 너무 통쾌해요. 유튜브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다가 나중에 민망해진 경험이나 반대로 누군가에게 무시당했다가 멋지게 역전한 경험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도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오빠처럼 겸손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직업이나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한 인격을 보는 눈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